자, 오늘은요 저하고 2차 방정식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하고 많이 익숙한 단어죠. 우리 중3 때도 배웠던 2차 방정식인데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80%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약간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a는 0이 아니겠죠. 이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기술이 중학교 때는 3가지 정도 배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인수분해라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두 식의 곱이 0이면 두 식 중에 하나쯤은 0이 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는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무적의 공식이 있죠. 모든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쓰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이 워낙 압도적으로 좀 편리하니까 인수분해를 처음에 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무조건 근해 공식 쓰면 답은 나오죠. 이제 중학교 때 3번째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잘 쓰진 않고요. 그 방법은 근해 공식 유도 과정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근해 공식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짝수 근해 공식은 이 b라는 것이 짝수일 때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건데, 밑에가 2a가 아니고 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 프라임. 우리가 이제 b 프라임은 보통 b의 절반값을 b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줍니다. 그래서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절반 b 프라임 제곱 빼기 4ac가 아니라 그냥 ac라고 하는 이런 짝수 근해 공식도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선생님이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냐, 이게 1순위고요. 이게 1순위예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라는 거 말할 건데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b제곱 빼기 4ac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b제곱 빼기 4ac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처는 바로 여기죠.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이 바로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자, 이거 조금 구분 좀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이 근해 개수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 근의 개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근이 2개예요 라고 말하고요. 이때는 근이 1개예요 라고 말하고요. 이때는 근이 0개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던 거야. 중학교 때는 2개, 1개, 0개라고 했었는데 근의 개수가 사실은요, 2차 방정식의 근은요 무조건 2개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고요.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라고 하는 것이 이 대수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 근의 개수는 2개인데, 이제 이 근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는 몰랐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이 허수의 개념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요, 허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d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실근 2개라고 하는 이 실수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근 중에서도 실수인 근이 있고 허수인 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b제곱 빼기 4ac가요, 양수면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수인 거죠. 그러면 실수죠. 그래서 이 근 자체가 실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요, 이 부분이 0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사라지는 모습이 돼버리고, 이 방정식의 근은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사실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그 형태 하나의 근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근은요, 서로 같은 실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근도 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똑같은 거 두 개가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특별히 중근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판별식이 음수가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는 야,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면 그건 숫자 아니야 라고 가르쳤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숫자가 아닌 게 아니라 얘 이제 허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허수인 근에서 허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네, 요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실수일 때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근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된다라는 거. 이제는 이걸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가끔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가질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방정식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방정식에서는 개수들이 다 실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방정식 자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앞으로 부호에 따라서 실근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 실근이 몇 개냐, 허근이 몇 개냐 알려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방정식을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뭐 쉬운 거는 당연히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공식 쓰면 되겠는데 이렇게 x제곱 앞에 뭐 이렇게 2 빼기 루트 3 좀 이상하게 생긴 숫자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잠깐 멈추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게 보이면 아주 감각이 있는 친구인데 2 빼기 루트 3하고 1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다음에 여기는 1,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하면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죠. 인수분해 할 때요. 1인데요. 둘이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2 빼기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또는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2 빼기 루트 3분의 1이겠죠. 분모에 유리화를 취해주면 2 더하기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곱하는 거죠. 그럼 분모는 1 돼버리고 2 더하기 루트 3이 되면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x값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보여.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 상태로 사실 근해공식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근해공식 썼을 때 이 x제곱 개수 때문에 막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고 또 루트 b제곱 빼기 4ac 하면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x제곱 개수가 이렇게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일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대요. 자, 이건 첫 번째 방법이었고 이 녀석의 켤레수를 곱해요. 2 더하기 루트 3을 전부 다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1 빼기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x. 그 다음 여기도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한 거죠. 는 0 하시고요. 정리 살짝 하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이거 좀 정리를 좀 따로 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인수분해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됐기 때문에 여기 그냥 1, 1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곱하면 얘가 돼야 되고 더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2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개수가 이렇게 예쁘지 않은 숫자면은 켤레수를 곱해가지고요. 좀 깔끔하게 인수분해도 좋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절대값이 있는 거 쌤이 넣어놨거든요. 여러분이 간단한 2차 방정식 풀 때도 이 절대값은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범위 나누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서 저 절대값을 벗겨낼 생각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 처리할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절대값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절대값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쌤이 좀 정확히 말할게요.
절대값 a는요,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달면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개념이 좀 부족하니까 절대값 a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a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값 a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 달면서 나오거나. 그럼 언제 그냥 나오나요? 알맹이가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고요.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면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절대값 빼기 3 그러면은 이거 그냥 3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빼기 3을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해서 3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x에 대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x가 1보다 크면 양수일 거고 1보다 작으면 음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눠서 푸는 모습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x제곱에 빼기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되면서 이거 x-1의 제곱이죠?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게 되고요. 요 1이라는 근은 이 범위에 잘 부합되는 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찾는 근이 됩니다. 실제로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성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1보다 작으면요.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달면서 나와요. 그럼 x제곱 이게 x-1 나올 때 마이너스 달면서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x-1 마이너스 1은 0. 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1, 3에 마이너스 되면서 x-1에 x 더하기 3은 0이 되고요. 그럼 이때의 x값은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범위에 맞는 근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x가 1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풀고 있죠? 얘가 바로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1하고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절대값이 한 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문제에 절대값이 막 두 개가 들어있다? 그럼 범위를 세 군데로 나눠서 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 풀이를 보시면서 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지막 3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 아까도 확인했지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에 임의 실수 K에 대한이라고 하는 항등식 개념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일단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쭉 있습니다. 근데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요게 x계수 b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랑은 좀 다른데요. 그냥 쓰지 않을게요. 이 녀석의 제곱, 판별식 x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계수 1, 상수항.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4k제곱, 4k제곱 날라가죠. 여기 a제곱 생기고요. 4ak 있고요. 플러스 여기는 8k. 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b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게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요. 내가 k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0이 됐으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 그 말은 우리가 항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고요. 우리 항등식 푸는 절차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배운 단원 1단원에서 배울 때 반드시 그 주인공 문자로 묶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4a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 뒤에는 a제곱 빼기 4b가 되겠습니다. 그럼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k값에 상관없이 는 0이 되려면 이 부분도 0이 되고 이 부분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값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값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둘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렸어요. 이제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들 나오거든요. 이 다음 강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